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1억 저출산 발언 부각시킨 YTN 맹렬히 비판한 전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신인이 1억 원 지원을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는데요. 이자는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300만 원을 본인한테 갖다 바치면은 본인이 천국 티켓을 줍니다. 천국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명패를 받고 이 천국 명패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천국도 보내준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자기한테 100만 원만 가져오면은 죄사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누구누구 다들 심지어는 낙태한 아이들까지도 다 죄사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돈이면은 다 되는 자예요, 이자.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작 죄사함을 못 받고 감옥살이를 했죠. 징역 1년 6개월 거짓말 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이번에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말인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각종 사업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천사님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알려줄 수 있다라는 대천사를 1억 원을 받고 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완전히 그냥 종교 장사꾼, 아주 속임수로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런 장사꾼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약 21만 표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그냥 거의 폭락 수준이고 폭망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1억 저출산 발언을 이거 YTN이 오늘 부각을 시켰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거짓 신인 측에서 이것도 난리를 칩니다. 언론 방송이 자기를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상님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거의 14년 수준으로 퇴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신인이 인구라든가 이자 이름을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또 이자 이름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또 성명권이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 폭파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가 자신감이 없는 자인가, 이거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신이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다.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무려 18년 동안 380조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이 거짓 신인이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이나 지금 정부에서도 조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도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알이나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출산을 겪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10원 한 푼 지원 안 해줘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다 착취해 먹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뜯어먹을까. 그래서 그냥 학벌주의, 그래서 입시 이 장사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태아기 때부터 그냥 태교하고 아동복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브랜드로 해가지고 아주 뭐 계속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커가 뭔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껍데기 위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껍데기 위주로 물질 만능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모는 개성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우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냥 무슨 뭐 유명 브랜드로 포장한다고 또 막 성형수술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모든 건 다 개성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는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예, 입시 시장이라는 돈, 또 이 외모 지상주의 시장이라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게끔 만드는 거죠. 학벌주의도 마찬가지고 황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시켜줘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하다, 저리 비켜라, 난 그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잘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홍익인간 정신, 그러니까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영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였는데, 그때 알면은 후회하는 거죠.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40대라면, 내가 30대라면, 20대라면, 후회해봤자 지나간 시간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로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한테 300만 원만 주면 된다? 개도 안 물어갈 논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이 비판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개도 안 물어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죄사함을 준다? 100만 원만 가져오면 어떤 무거운 죄도 사해해 준다? 이거는 쥐새끼도 안 물어갈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교계 이 스님들이 비판 안 하잖아요. 왜? 이자가 그냥 대선에 3번 나오고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겁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 한쪽 측면에서는 말 같지 않아가지고 상대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속아가지고 피해자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가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자기들 국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국익. 한국이 무너지면 좋아할 나라들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이 손잡고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소련 공산당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좌파 우파가 나온 거예요. 좌파 우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도 그냥 북한 만세, 소련 만세, 미국 만세, 일본 만세 이러고 있는 거야. 중국 만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국익 중심으로 국민 주권으로 사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어버이날도 있고 하여 이제 오늘 고향에 좀 다녀왔는데 과일 좀 한번 사보려고 갔더니
참외 한 박스에 한 7만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7만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국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농업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 GMO 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한 그 아주 거대 이 기업들, 농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주권을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 네, 미국이나 중국이 자기들의 화폐 패권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화폐를 그냥 다 지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과거처럼 막 식민 지배를 사람이 가가지고 직접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안 되거든 잘. 그 경제적으로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념적으로 지배해가지고 좌파 우파 해갖고 이념적으로 지배하고 또는 이렇게 화폐로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금융으로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금융. 그러니까 IQ 한 150 정도 되는 놈들은 전 세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국 저거 어떻게 지배할까. 저 금융으로 지배하자. 저 은행 다 주식 우리가 외국인들이 다 은행 주식들 50% 이상 그래서 60% 70% 다 해서 금융으로 지배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통제하면은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쫙 올려가지고 그냥 서민들 피를 쫙 말려버리고 서민들 집 팔고 경매 막 나오게 만들고 그냥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미국은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인들은 서민 생각해 누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든. 막 텐트 시위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들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만들자, 배터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자 한국 미국에 투자해. 삼성,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생산소비 투자해. 잘했어. 이재용 잘하고 니네들 참 잘하고 있어. 대통령국 옆에 들러리 서 있는 거예요. 들러리. 예?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막 텐트 시위 일어나죠. 이거 먹잇감 안 주면은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해가지고 달러 패권, 달러 지배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재물이 된 거예요. 재물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장악하고 또 중국이 장악하고 유럽이 장악하고 일본이 장악하고 장악해야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겠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아주 그 그레이트 리셋이다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리셋을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차도 이제는 뭐 AI 로봇이 해준다 막 해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보 상자라는 얘기 들었죠? 이것처럼 지금 입시 시험 기계로 만들어갖고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아적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바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자율주행을 해. 그 사람은 뭐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AI가 다 계산을 줘.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든 인간이 스스로 손과 발을 계속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점점 바보가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나라들 농업 주권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면은 이 아세안 국가들은 하도 외세 침입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화폐 주권 지키려고 앞으로 우리랑 거래하려면은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도네시아 돈과 한국 돈 직거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세안 사람들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해. 밤새도록 그 나라 언어로 밤새도록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니네 주권 있냐? 주권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주권 없잖아 니네. 우리는 미국도 믿지 않아. 우리는 소련, 중국 믿지 않아. 응? 우리는 우리 주권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염병 전과 지금 딱 비교해보니까 서민 물가가 똑같아. 쌀국수 그릇 먹는데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1,000원에 먹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 커피 한 잔에 750원에 먹고 있고 맥주 한 잔에 생맥주 한 잔에 한 뭐 500원
500원 정도에 마시고 있어요. 안 변했어. 똑같아.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업 주권을 딱 지키고 있어. 예, 오리 막 기르고 있고, 그리고 벼농사 농업 주권 딱딱딱딱 해갖고 농업 주권, 식량 주권이거든 이게. 근데 나중에는 이 자들이 어떻게 해요? 4차 산업혁명 막 일으켜가지고 유전자 변형해서 대량 생산 막 해버리면서 자기들이 싹 장악해. 나중에 식량,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참외가 한 박스에 7만원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과거 정도 되면은 한 뭐 3만원, 2, 3만원 정도 선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막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은 수박 요만한 수박 한 통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얼마 안 해요. 우리 돈으로 한 뭐 몇천원, 몇백원 정도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한 2만원 줘야 돼. 예, 그 정도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업 주권이 있는 나라와 그리고 식량 주권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이제 나중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뭐 기후 변화 일어나고 뭐 사과고 뭐고 농업 주권 다 버려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못해 정치꾼들이. 응? 그래갖고 세계는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하기 위해서 화폐로 지배하자, 금융으로 지배하자,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로 지배하자, 학벌주의로 지배하자 해가지고 한국인들 지금 다 박살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민족의 위대한 동이족의 그 역사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동이족의 이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 염제신농은 이제 강씨의 시조가 되죠. 강씨. 그리고 이 염제신농의 이 후예들이 김씨가 됩니다. 김씨, 장씨, 뭐 정씨,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이 동이족으로서 우리가 장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활궁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동이결의 동이민족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그냥 한반도에서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사고를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강단사학자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24살에 막 뉴턴이 만유력의 법칙을 얘기하고 26살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학문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신지식인이 되고 막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이 직속기관에서 신지식인 선정하고 막 그랬을 때 막 자부심을 줬는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학문의 주권도 없고 아무런 주권이 없는 거야. 뭐 식량 주권, 농업 주권, 화폐 주권, 뭐 정치 주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뭐 국세청장,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 있어야 할 감사원장, 선관위원장, 방송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 사람들은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 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저 어리석은 국민들이 무슨 국민 소환제를 하냐. 엘리트들인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그냥 거대 양락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후보 세우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찍어야 돼. 1번, 2번 아니고 다른 번 찍으면은 사표된다 해가지고 위성정당 막 만들어내고 장난치고 했는데도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속이는 거예요. 저 멍청이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국회의원 나가 정치해라, 내가 귓등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정치를 해.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를 개몽해야 돼. 개몽. 정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선이 아닙니다. 개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이족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내가 얘기했죠. 이 동이족에서 그러니까 이 동이족에서 강씨가 나오고 이 정씨가 나오고 김씨가 나오고 뭐 장씨가 나오고, 이 장씨에 보면 활궁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역사적 흐름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동이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아주 진짜 수천 년 전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그 나라들 가보면은요, 잠을 자는데
우리가 그냥 호텔 같은 경우에서 잘 수도 있지만 이 오두막 같은 오두막 같은 그런 그걸 베트남말에도 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냐산에서 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오두막처럼 돼가지고 밑에는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거기서 집가짜가 나왔다. 이게 동이족 문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수천 년 전의 문화를 지금도 지켜 상품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하고 갔더니 일반 호텔이 아니라 그런 야산,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 수천 년 전에 그런 집에서 자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잤다니까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렇게, 그걸 내가 봤으니까 우리 그 집가짜가 이게 동이 문자였구나. 그러니까 은나라가 동이족의 이 시작,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라는 것은 이미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찾아보면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부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세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자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패권 전쟁에서 주권 국가가 돼야 되는데 주권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일본하고 맞서면서 싸워가지고 남북 갈라놓고 여기서 그냥 지금 좌파 우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과 소련이 좋아할 일이지. 중국, 일본, 대만, 뭐 유럽이 좋아할 일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쫙 해버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권, 화폐 주권이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 일본 엔화는 준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뭔가 미국하고 견제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이창용이 그 한국은행, 근데 이 사람 빨리 잘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IMF는 미국이 장악했잖아요. IMF 그냥 간부 출신 내가 미국만 따라하는 거야. 그건 그 엄청난 연봉을 주고 왜 그 사람을 고용해? 그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앉혀놓으면은 미국만 따라해. 알았어. 미국이 올리면 올려.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미국이 떨어뜨리면 떨어뜨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추경호라는 하는 자, 그 자가 국회의원도 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나라 정책 다 망쳐놓고 자기는 그냥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 겸 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그냥 막 어깨에 별을 3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라 경제 다 망쳐놓고 자기는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서 국회의원 됐어. 이번에 또 뭐 당대표 출마한다 이러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냥 만세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거 보면은 미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저놈들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야. 이거는 정치할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정치할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계몽을 해야 돼. 계몽을 해야 된다. 이 계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노예 국가가 되고 서민들도 이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학벌이 1유대, 2유대, 3유대, 지방대 이거 안 깨면 안 된다. 그리고 평생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150학점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위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주면 된다. 앞으로 모든 대학은 뭐 이수증 같은 건 줄 수 있어요. 이수증. 하지만 학위는 모든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준다. 교육부는 폐지시켜버린다. 예? 이렇게 해갖고 그냥 팍 혁명을 해버려야 돼. 혁명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강태공이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낚시를 하면서 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젠간 진짜 이 개혁다운 개혁을 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전략을 움직이겠다. 이 전략과 정책을 움직이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할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자기 권력, 자기 욕심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냥 계몽만 해야 돼. 계몽. 계몽하지 않으면 안 돼.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국민의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느냐.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있다. 응? 대만은 5%였는데 1.5%로 낮춘 거예요, 그거를. 응?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 국민 주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 그 정도전 선생이 민본 정치를 그 약 600년 전에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정여립 선생이 대동세상을 얘기할 때 한 밥상에서 노예가 됐든 천민이 됐든 상민이 됐든 양반이 됐든 같이 밥 먹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의 1억 저출산 발언,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여기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예,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 어떻게, 왜 우리가 이 국제적인 노예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왜 이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거짓 신인에게 속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300만 원이면 천국 간다, 이 수준으로 이 나라가 이런 정치 종교적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 탓이다라는 거예요. 국민 탓. 국민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강태공처럼 70세까지 내가 그냥 낚싯바늘 없이 낚시를 하더라도 계속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계몽하지 않으면 이 나라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예?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그 김태환 감독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 알아듣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정치인이고 뭐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질 않아요. 귀를 아주 털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안 된다. 네, 안 되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본인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세상, 그리고 본인이 영혼의 주권과 정신의 주권과 심리의 주권과 마음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권 있는 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완전히 AI, 로봇,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노예가 되고 서민들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는 길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고통과 아픔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짓 시민이 얼마나 단순하게 그냥 중독식으로 1억이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인 종교 교주들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구원 간단해. 300만원. 얼마나 간단해. 죄사함 100만원. 간단해. 저출산 1억. 간단해. 대천사 1억. 간단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임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 이 영상을 듣고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영혼과 심리와 마음의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화폐, 금융, 그리고 통화라든지 이 농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주권을 우리 국가가 갖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해법을 나는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언론 방송들도 이 거짓 신인 1억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거짓 신인이 적어도 내 생각을 다 발현할 수는 없지만 이자가
기득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난 그걸 봤던 거예요. 네, 그걸 봤는데 그럴싸했어요. 그럴싸했는데 그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